아름다운 동유럽 국가 헝가리에서 한 남성이 수술을 거부당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헝가리에서 태어나 자라며 현재는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8살 피터라고 합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많은 역사적 유물과 풍부한 문화예술, 또한 지하 온천 수도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저는 현재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잦은 흡연, 음주로 인하여 만성질환을 앓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며 몸 관리에 많은 시간을 들여 건강관리 중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공사 현장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매번 하던 작업이라 그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허공에 내디뎠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얼굴을 다치면서 앞니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사고 발생 즉시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조대원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동료들의 빠른 조치로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켰고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주간 얼굴과 치아 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치아 치료 도중 담당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앞니를 다치면서 염증이 생겼는데 환자분께서 앓고 계시는 기저질환으로 치아인 몸과 뿌리까지 염증이 내려와 앞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저는 선생님께 앞니를 발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환자분은 앞니 발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현재 환자분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치아 발치 후에도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니가 없으면 많이 불편할 것이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부담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이름이 알려진 대학병원부터 치과 전문 병원까지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다는 결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의학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 치의학이 발달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치의생 관련 수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방송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국의 치의학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하였습니다. 검색을 마친 저는 어쩌면 한국이라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연락해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다면서 수술 성공률은 80% 이상이라며 높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는 저는 한국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싶었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헝가리는 임플란트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코 저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고민이 되더군요. 비싼 비용 때문인지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반면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미팅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 도착해 사전 예약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치의학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다고 했으니 여기까지 와서 혹시 수술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군요. 잠시 후 도착한 대학병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고 깨끗했으며 최첨단 전문 의료기들을 갖추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 다양한 진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런지 치과, 내과, 외과, 신경과 등 각각의 분야에 맞는 전문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환자들을 위한 많은 휴식 공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녹지 공간, 명상 공간 등 환자들이 병실에만 있는 것을 걱정하는 병원의 배려가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안심이 되더군요. 뭔가 나를 위해서 이 병원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둘러보고는 담당 의사를 만나 사전 예약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수술은 어렵다고 하셨죠. 수술 전 환자분께서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고지혈증 수치가 높은 편이라 조절하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 후 안정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안정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전 관리 계획을 설명해 주더군요. 우선 혈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진 의료팀과 함께 약물을 처방해 합리적인 혈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당뇨 관리는 의사 협진과 혈당 조절을 최적화하고 감염 예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골다공증 역시 뼈의 밀도 감소로 인해 취약진 뼈의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골 조직의 건강성을 개선하고 조치 후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지혈증은 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하여 지지 구조와 동맥 건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주일 정도 집중 관리를 받고 나니 몸이 가벼운 변화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치가 조절이 되고 난 후 다음날 수술 예약을 잡고는 선생님께서는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할 점부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수술 받은 뒤에는 마취 때문에 집중해서 설명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선은 통증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얼음팩을 이용해 붓기를 줄이는 것이 좋고, 칫솔이나 구강 세정제 등으로 위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고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사우나 등으로 상처에 자극을 주는 걸 피해야 한다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매우 꼼꼼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더군요. 그리고 수술 당일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고 단 음식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수술 당일날 몇 번의 농담까지 해주시며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셨죠. 헝가리 병원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이 헝가리에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 전달은 늘 간호사가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것도 매우 딱딱하게 의무적인 필수 정보만을 전달해줍니다. 이것을 전달했으니 지침사항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무언의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설명 말입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약 1달 반을 머물며 꾸준히 관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공치까지 씌우자 처음부터 제 치아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저는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고 다시 헝가리로 돌아와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치료 목적이 아닌 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어지네요. 한국의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종합병원에 가면 예전보다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